예상 문제집에서 세율 문제는 풀어드렸으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 발 올려도 되죠? 네. 올려주세요. 아니 지금 좀 다리 제가 어떤 경우냐면요 누가 저한테 철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뺨 때립니다. 저 다리에 철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156 다리 올릴게요. 156페이지에서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집 156페이지에서 제6절 양소세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봅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세율 앞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율 옳은 거 찾기죠. 그럼 빨리 생각하는 것은요. 주택을 주안점 잡고 4, 5, 6, 7 그러면 일부적 내용들이 풀어져 가요. 해보죠. 먼저 1번. 1번에서 주택 글자 있어 없어요? 있죠. 있고 거기에서 보니까 4 틀렸죠. 주택 글자 있으니까 6, 7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 알아보기 위해서 보유 1년 6개월이니까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됐음으로써 60 가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2년 이상 나왔죠. 2년 이상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분양권 없고요. 비사업용 토지 없죠. 그럼 일반적 경우로서 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입니다. 그런데 40 틀렸죠. 다시 3번 갑시다. 3번에서 주택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4, 5. 여기는 보유 1년 미만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5, 50% 맞죠? 답은 3번. 4번 갑시다. 4번에서 주택 글자 있죠? 기출문제집에서 156페이지 문제 34번에서 선다 4번 주택 글자 있고요. 있으니까 6, 7 이거 그럼 여기에서 보유 1년 미만이죠. 6개월 보이니까 이때는 7 그런데 60 틀렸죠. 5번 갑시다. 5번에서 보니 주택 글자 없죠. 없으니까 4, 5 보유 1년 8개월이니까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됐으니까 이때는요. 4 보유 1년 미만일 때 5죠. 4로 가야죠. 그러면서 5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5번 갑시다. 35번에 대한 내용은 30일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 30의 것이 아니라 이게 40의 34의 풀어봅시다. 그냥요.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보니까 세율 앞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율 물어본 거죠. 거기에서 1번 보세요. 1번에서 보니까 주택 글자 없죠. 없으니까 5, 4 뭐 4, 5 그럼 여기에서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 있으니까 4 40% 맞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는 주택 글자 있죠. 있고 거기에서 6, 7 보유 1년 미만이니까 7 맞고요. 그리고 3번에서 주택 글자 있죠. 분양권이 주택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6, 7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보유 1년 미만이니까 7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4번 갑시다. 1,400만 원 이하인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1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 척한만 외우라겠죠. 그럼 여기 비사업용 토지 나왔으니까 척한 16%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미등기는요 70 거기서 답은 3번 될 것이고 36번 갑시다.
36번 문제가 작년 내용의 문제인데요.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보니까 세율, 앞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율 오른 것. 문제 키 잡았죠? 거기서 1번에서 쭉 가보니까 주택 글자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4, 5. 보유 1년 미만이니까 5로 가야죠. 그런데 40 틀렸죠. 50% 가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주택 글자 있죠. 분양권이 주택. 그러니까 이때는 6, 7. 보유 1년 미만이니까 7. 70% 맞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에서 주택 글자 없어요. 없으니까 4, 5.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니까 적은 거 4. 틀렸죠? 40%. 그 다음에 4번에서 입주권이니까 주택이죠. 주택 글자 있고 했음으로써 이때는 6, 7.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니까 적은 거 6, 60%.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서 2년 이상. 2년 이상 나왔죠? 2년 이상 나왔을 때 분양권과 비사업용 토지를 제한 나머지는 일반적으로서 6%부터 시작되는 노진설입니다. 근데 이는 분양권이 있죠. 분양권이니까 60. 5번도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세율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세율 왔으면 여기서 믿음기하고 같이 연결할게요. 믿음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한손 노트에서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263페이지에서 믿음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믿음기 자산을 양도했다고 하였으면 양도가액에서 필요이를 빼므로써 양도 차익 나와요. 그리고 차장, 양도 차익에서 믿음기 자산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안 된다.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법 어긴 것은 제외 적용되지 않아요. 소득금액 나왔으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줘야 되는데 기본공제에 대한 이유로서는 인적공제 역할로서 법을 어긴 것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 어긴 것이 믿음기, 믿음기 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율은요. 믿음기니까 70. 여기서 과세표 나오겠죠. 이런 내용 보니까 여기에서 과세 표현에 대한 내용까지 산정한다면 양도 차익은 육고루 과세 표준 이런 산식 나오죠. 자, 여기에서 장기 부입 공제하지 않잖아요. 기본 공제 않죠. 그러니까 요 금액과 요 금액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산식에 대한 이로서 기본세 없는데 거기다 적어놨어요. 믿음기 자산 양도 시는 양도 차익은 육고루 과세 표준 거기다가 밑줄. 양도 차익은 육고루 과세 표준 이걸 알고 있으면 더불어서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 기본공제 적용 불, 원칙적으로 비과세도 적용 불, 그리고 원칙적으로 감면도 적용 불. 그럼 적용 불 되는 게 몇 개입니까? 4개. 4개니까 적용되는 것 하나를 끼워주면 오지선다가 됩니다. 적용되는 것 꼭 기억하세요. 필요 경비. 자, 볼 때 이 양도 차익을 산정하려면은 필요 경비를 빼줘야 양도 차익 산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믿음기 산 양도시 적용되는 것 필요 경비. 필요 경비가 적용되니까 필요 경비 계산 공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필요 경비 기억하세요. 이 필요 경비가 적용된다는 내용으로서 시험에서 몇 번 나왔냐? 7번 출제예요. 그 내용 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있는 것이 분납 나오죠. 분납.
분납이란 말은 분할 납부를 말합니다. 그럼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다면 국가 입장으로서는 징수해야죠. 징수해야 되니까 분납도 적용이 된다. 이제 나올 수 있는 찬스가 분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물납은 없다.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물납이 없는 겁니다. 물납 없다. 물납은 재산세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에서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 자산, 이건 불가피한 사유예요. 또 국가가 우리에게 혜택 준 사유에 대한 내용인데 어차피 미등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라는 이유로서 등기된 걸로 본다. 같은 말로 미등기 제외 자산을 말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기억, 장기 할부 조건, 거기다가 밑줄. 장기 할부 조건 이 말이 나온다면 뒤에서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 글자는 시험지에서 다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장기 할부 조건만 기억하세요. 이 장기 할부 조건에 대한 내용이 뭘 의미하냐면 아파트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의미예요. 이제 봅시다. 아파트 분양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분양권은 안 되고. 분양권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등기된 것으로 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게 장기 할부 조건이에요. 이제 이걸 시험하고 연결해 볼 때 과연 아파트 분양권으로 나오겠는가? 장기 할부 조건 나오겠는가? 했을 때 아파트 분양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 나와져요. 하여튼 소득세법 그대로 나온 거니까 장기 할부 조건으로서 기억하십시오. 이해는 됐죠? 이해는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등기할 수 없음으로써 미등기를 보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걸로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험 용도로 공부합니까? 아니면 실무 용도로 공부합니까? 시험 용도죠. 시험 용도니까 장기 할부 조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그 밑에에서 뒷페이지에서 니은에서 법률 규정, 법원 결정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막았어요. 등기를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한 사유로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를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법원 결정을 아세요. 법원 결정 나왔으면 그 말은요. 미등기 제외. 그 다음에 디귿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니을에 대한 내용, 문장이 지문이 기니까 포인트를 먼저 잡고 설명해 드릴게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동그라미. 그냥 다시 밑에 줄에서 허가받지 않아 동그라미.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다가 플러스라고 적으세요. 이 말은 1세대 1주택 글자 있어야 되고 무허가라는 글자가 있어야 미등기 제외 자산입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렸으니까 설명드릴게요. 6.25 사변 때 이제 전쟁 끝났어요. 전쟁 끝나고 자기 집에 가보니까 땅만 있고 주택은 없어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주택을 거기다가 신축해요. 모든 사람들이 6.25 사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토지에다가 주택 신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허가받지 않았음으로써 뭐가니까 미등기잖아요. 미등기인데 국가가 하나만 양성화 시켜줘요. 혹시 상동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상동례가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상동례가 이제 무허가 주택이 있어요. 이거 무허가니까 등기 안 했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무허가로서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만 허가 받은 걸로 양성화 시켜줘요. 하나만이니까 1세대 1주택 이 말이 있어야 되고 어땠을 때 양성화 시켰어요? 무허가 일 때 양성화 시켰으니까 1세대 1주택이라는 글자와 무허가라는 글자가
둘 다 있었으면 끝말은 미등기 제외. 이렇게 두 단어만 알고 있으면 이 문장은 다 외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읍에서 미음에서 도시 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여기다 밑줄. 도시 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면 등기할 수가 없어요. 왜? 지목이 안 정해졌거든. 도시 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음으로써 그 지목이 도로인지 대지인지 정하지 않겠죠. 그러면 지목이 안 정해졌으니까 어차피 미등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등기 제외저사입니다. 다시 그 밑에에서 채비지 밑줄, 그 옆에서 구획 밑줄, 그 옆에에서 공고 전 양도 밑줄. 밑줄 칠 내용을 연결시켜 봐요. 채비지를 구획 공고 전 양도. 그러니까 채비지를 구획 공고 전 양도에 있으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구획되지 않았죠. 구획되지 않았으니까 도로인지 나대지인지 논인지 지목이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를 보지 않겠다. 어차피 등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A단 내용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서 이게 석줄이에요. 근데 그 석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 쭉 읽어볼 때 채비지, 구획, 공고 전 양도 이 말 넣었으면 미등기 제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미등기에 관한 내용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다 풀어져요. 한번 이제 풀어보죠. 기출문제부터 먼저 할까요? 예상부터 먼저 할까요? 어딜 먼저 해드릴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네? 기출 먼저 해줄까요? 네, 기출 먼저 해줄까요? 그럼요. 기출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 158페이지 158페이지에서 문제 37번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미등기 앞에는 소득세 문제 키 잡았죠? 옳은 거 찾기입니다. 1번 미등기는 뒤에서 비과세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는 비과세 적용 불. 1번 틀렸고요. 2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 뭐 나왔어요? 채비지. 그 옆에 구획 나오죠. 밑에 줄에서 공고 전 양도 채비지 구획 공고 전 양도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미등기 제외.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2번이 답. 3번 미등기 끝에 가보니까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다. 기본공제 적용 불. 3번 틀렸고요. 4번 미등기 산출 세액의 70% 고방 금액을 결정 세액에 더한다. 자, 여기서 세율은 산출 세액에 곱하는 걸까요? 과세하는 가액에 곱할까요? 과세하는 가액에 곱해야죠. 과세하는 가액이 곧 뭐냐? 과세 표준. 그래서 과세 표준에 70% 곱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미등기 뒤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 5번도 틀렸고요. 38번 물음표 옆에서 익숙한 글자 미등기 그리고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옳은 겁니다. 기억 세율은 70%다. 맞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맞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배제 틀렸죠? 필요경비 적용. 그 다음에 미음에서 기본공제 적용 배제 맞죠?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거기에서 기억 니은 니을로서 답은 3번. 39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미등기 제외. 미등기 제외. 모두 골라라. 기업.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 나왔죠. 그리고 그 옆에서 허가받지 아니하여 무허가 나왔죠. 이랬으니까 미등기 제외. 니은에서 법원 결정 나왔으니까 미등기 제외. 디귿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이 말 넣었으니까 미등기 제외. 답은 거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서 5번으로서 되죠. 다시 이제 예상 문제 갑시다. 예상 문제. 그래도 손이라도 놀려봐야 안 주무시죠? 아, 지금은 주무실 때 아니다. 왜냐면 점심 이제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 시작해서 첫 시간에서 30분 동안은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다가 30분 있다 지났다. 그럼 그때부터 졸려. 그러다가 점심시간 될 쯤 되면은 그때는 눈이 더욱더 초롱초롱해. 지금이 점심시간 곧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무시겠죠? 막바로 그냥 합시다. 167페이지. 예상 문제 167페이지에서 67번 문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미등기. 앞에는 소득세법. 틀린 것. 미등기 틀린 것. 1번. 장기 할부 조건. 이 말 나왔죠. 끝말은요. 미등기 제외. 뒤에서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2번에서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영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 뒤에서 구획 밑에 줄에서 공고 전 양도였으니까 미등기 제외. 보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미등기 나오고요. 뒤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 뒤에서 기본공제 적용 가능. 틀렸죠? 적용 불로 가야죠. 답은 3번. 4번 미등기. 뒤에서 비과세 적용할 수 없다. 맞죠? 비과세 적용 불. 5번 법원 법률 규정 법원 결정. 이 말 나왔으니까 끝말은 미등기 제외.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답은 거기에서 3번 되고요. 그 다음에 68번 문제. 미등기 잘 아십시오. 문제 잘 나온 쪽입니다. 68번 문제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미등기, 틀린 것 1번 미등기 나오고 뒤에서 기본공제 적용할 수 없다. 맞죠? 2번에서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영역대가로 취득한 채비지 나왔죠? 뒤에서 구획, 밑에 줄에서 공고 전 양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미등기 제외.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요. 3번 미등기 뒤에서 비과세 적용할 수 없다. 맞죠? 4번 미등기 뒤에서 70% 세율 적용한다. 맞고요. 5번에서 미등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불. 답은 5번. 그 다음에 69번.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쭉 보니까 미등기. 그리고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옳은 겁니다. 기억에서 세율. 틀렸죠? 70. 니은에서 비과세 감면 적용 불. 적용 배제. 맞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적용 배제. 적용 된다는 거죠? 뒤가 틀렸고요. 기본공제 적용 배제. 맞죠? 맞는 게 있으니까 니은, 리을로서 답은 2번 됩니다. 70번 갑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미등기 제외. 모두 골라라. 기억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한 1세대 1주택. 이 말 나오고 뒤에서 허가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끝말은 미등기 제외. 니은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나왔으니까 미등기 제외. 디귿에서 건설사업자가 공사 영역대가로 취득한 채비지 옆에서 구획 공고 전 양도 했으니까 미등기 제외. 답은 5번. 그리고 71번에 대한 내용은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상을 먼저 보고 하죠. 이론상으로서 먼저 볼 때 한손 노트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76페이지) 나옵니다. 276페이지에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여기에 대한 내용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세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에 대한 이로서 세금이에요.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죠. 앞에서 배웠을 때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라면서 우리 입장으로서 거의 만들어졌으니까 납부할 의무 그래요. 납부할 의무. 납부할 의무의 시작부터 합니다. 시작이 바로 성립이죠. 문제 키하고 연결해 볼 때 문제 키에서 성립 글자가 있으면 이 성립 글자를 보고 이건 납부할 의무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시작이다. 성립이 시작이니까요. 성립 이 넣었으면 시작에 대해서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 것이 시작입니다. 성립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되고요. 등록 면허세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그리고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세자 앞에가 수시 부과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됩니다. 그러면서 특수 경우를 따로 아세요.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에서 성립 이걸 물어본다면 빨리 연상하는 것은 연말로 연상했죠. 또다시 필이 안 온 것 같으니까 필 오게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소득세 세자 앞에가 소득이죠. 이 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발생됐을 소득에 대해서 합쳐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1과세기간, 과세기간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소득이 발생되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A라는 사람 가지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기간에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 근로소득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 그럼 이건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 요 두 개만 나오고 다른 내용은 A에게 소득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A의 소득은 요 두 개죠. 요 두 개를 합쳐야 A라는 개인 나오겠죠. 개인 소득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치죠. 언제 합칠까요? 월급 받을 때 합칠까요? 아니면요? 임대료 받을 때 합칠까요? 아니죠. 언제 합쳐요? 연말. 그래서 소득세의 성립에 대한 내용은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에요. 일반적 경우가 아니라 이때는 뭘로? 연말. 연말이니까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연말로 기억하니까 12월 31일까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성립되었다면 그때는 얼마를 납부하라고 세금액을 정합니다. 세금을 정한다는 걸 보고 확정이라 그래요. 납부할 의무의 확정. 확정에 대한 내용의 뜻은 세금액 산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산정해서 세금액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지자체에게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줘요. 알려준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글자가 부가, 같은 말로서 과세로 하는데 이 부가란 말은 알려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확정에 대한 내용이 두 개로 나눠져요. 한번 해보죠. 성립했던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알아요. 알면은 그대로 국가가 지자체가 세금을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정. 결정이란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금을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려주는 것. 이게 결정. 다시 성립했던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몰라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모르니까 여기에서 세금액은 산정할 수 있겠으나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게 부가권을 넘겨줘요. 난 너를 믿을 테니까 너의 신고로서 세액이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신고. 납세 의무자의 신고로서 세액이 정해진 거가 신고입니다.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있을 때 그 토지는 내 거다고 등기 할까 안 할까요? 하죠. 하면은 납세 의무자가 여러분이라는 걸 알아요. 국가가 지자체가. 그러면 국가가 지자체가 세금액을 산정해서 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려주면 되네요. 이게 결정입니다. 다시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 성립은요. 취득하는 때에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지자체가 몰라요. 자, 제가 분필을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때에서는 나만 알아. 여러분도 몰라. 그러면 여기에서 부가권 넘겨줘야죠. 넘겨주면서 뭘로? 신고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보유만 외세금으로서는 신고, 보유만 세금이었으면 결정입니다. 이 내용 알았으면 이제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볼 때 소득세로서 연결할게요. 여기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일로서 소득세에서 성립은요. 성립은 연말이죠. 연말. 과세기간 끝나는 때는 얘기예요. 시험에서는 과세기간 끝나는 때로 나와요. 그런데 그 8글자를 다 외우느니 차라리 우리는 2글자만 알아놓고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돼요. 아까 그대로 해보죠. A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받았다면 근로소득.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면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 두 개 합쳐야죠. 언제 합칠까요? 연말. 그래서 소득세의 성립은 연말이에요. 연말인데 합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12월 31일 날 합치는 건요, A만 알아. 국가 몰라. 모르니까 이때는 뭐라 할까요? 신고예요. 신고에 대한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정해진다. 아니로서 확정 신고를 해요. 여기서 기억하세요.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되겠죠. 여러분들이 종소세 신고는 알아요. 종소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똑같아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도 똑같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았으니까 국가 입장하고 연결해 봅시다. 국가 입장으로서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빨리 징수하고 싶어 해요. 빨리 징수하고 싶어 하니까 이 확정신고 앞에다가 뭘 두냐면 애정신고를 둡니다. 애정신고를 두는데 이 애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만 택하게 되면 우리는 애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애정신고를 이행했으면 세액공제하겠다, 꼭 감주겠다는 겁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 해주려면 10% 해주겠다. 그럼 할까 안 할까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세금액이 1억 정도는 보통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를 1억 정도의 세금액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했으면 10% 세액공제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제해 줌으로써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무신고했다. 그러면 너는 매매하겠다. 매매한다가 세금 더 내라.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로서는 몇 프로냐면 20%예요. 20% 가산세 하겠다. 이러면 할까 안 할까요? 안 맞으려고 해요. 아닙니까? 요 두 방법 중에 하나만 택하면 우리는 애정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마다 달랐어요. 제일 먼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인간적이죠. 인간적이었으나 그 사람도 성격 더러운 사람이에요. 성격 얼마나 더럽냐면 산에서 조용히 내려오시면 되는데 그냥 날라서 내려왔어. 날라서 내려오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걸어서 와. 차근차근. 그런데 그 사람 성격 더러우니까 날라서 왔어요. 날라서 왔으나 그 사람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걸 택했어요. 이걸 택해가지고 애정신고 이행했으면 그때는 10% 세공제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눈 보세요. 눈 보면 눈 조그만 했잖아요. 조그만 하고 또 선글라스 끼워봐. 그러면 꼭 군인 같아. 그 사람은 이걸 삭제합니다. 이걸 삭제하고 이걸 택해. 군인 같으니까 매매하겠다. 뭘 줬냐? 우리한테 의무를 줬어요. 의무를 주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매하겠다. 이걸 택합니다.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거. 애정신고 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 있다 없다? 없어요. 세액공제 없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으니까. 이걸 아시라고 더럽다는 겁니다. 다른 뜻 없어요. 저 절대 정치인 아니에요. 저 파란당도 아니고요. 빨간당도 아니에요. 회색당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이게 오늘 뭘 딱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노무현.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였냐? 이게예요. 이건 이명박. 지금 현재는 이겁니다. 이거로서 애정신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매한다. 가산세, 가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의무 준다 했겠죠? 의무 준다 했으니까 여기에 소득세란 말이 나오면서 애정신고란 말이 연결되면서 성립 물어봤다. 그러면 그때는 연말 앞에 있는 거 11월 말 달의 말일로 기억하세요. 달의 말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달의 말일로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서 애정신고란 말이 없으면요. 그때는 성립 물어볼 때는요. 연말 있으면 달의 말일. 그러면서 애정신고 기간을 알 수 있어요. 애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립니다. 거기 밑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그러면서 달의 말일에다가 동그라미. 포인트는 달의 말일이에요. 한번 해볼 때 애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내 그러면 어떨까요? 2개월 숫자는 맞아요. 숫자는 맞는데 거기에서 앞에 글자가 틀렸어요. 달의 말일. 그래서 포인트가 달의 말일이에요.
왜 틀린가 볼까요? 양도일이 양도 1로부터 2개월 내에 있다. 양도일이 1월 1일이었다 합시다. 2개월이니까 1월달, 2월달. 그래서 2월 28일이에요. 다시 맞는 문장.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이면은 1월 31일. 노부터 2개월 있으니까 2월달, 3월달, 3월 31일 됩니다. 어때요? 차이 크게 나오죠? 그럼 어디가 포인트예요? 달의 말일. 거기다가 포인트를 꼭 잡으세요. 이걸 알고 있으면 예정신고 기한도 알아요. 예정신고 기한은 여기 양도일 달에다가 2를 더하세요. 2를 더하고 그 달에 말이라면 돼요. 2를 더하니까 3월이죠. 그 달에 말이니까요. 3월 31일. 어때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양도일이 8월 9일이다. 예정신고 기한 그랬어요. 그러면요. 8에다가 2를 더하니까 10월. 이죠? 그 달에 말이니까 10월 31일.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 기한까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밑에에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증여세를 따라가져요. 증여세에서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됩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릴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물어본 문장에서 부담부 증여라는 말이 없으면 달의 말로부터 2개월 내 있으면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됩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이 글자가 있으면 달의 말로부터 3개월. 그러면서 3개월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 수증자면 틀려요. 증여자입니다. 왜 증여자일까요? 보죠. 양도소득세. 이 나오죠? 세자 앞에 뭡니까? 양도. 양도를 갖췄을 때 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겁니다. 양도란 말은요.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된 자예요. 부담부 증여일 때 소유권 이전된 자는 수증자일까요? 증여자일까요? 자, 여기에서 숫자가 받을 수자예요. 그럼 이건 아니죠. 소유권 이전된 자니까 증여자 됩니다. 가끔 가다가 수증자 이러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 조심하세요. 증여자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2번도 기억하세요. 양도 차손이 있거나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한다. 신고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아까 끼리끼리 말 들어봤죠? 부동산 그룹에서 양도 차익이 나왔다면 같은 부동산 그룹의 양도 차익에서 합쳐져요. 합쳐진다 뜻으로서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한테 유리하죠? 유리하는 거니까 꼭 신고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양도 차손이 발생되더라도 신고한다. 왜? 끼리끼리. 그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3번에서 예정신고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정신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들은 어때요? 명박이, 매매한다, 군인이다. 가산세, 가산. 몇 프로? 20%. 그거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예정신고 세액공제 있다, 없다? 세액공제? 없다. 누구? 노무현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합시다. 이론적 내용으로서 고상한 말은 절대 시험장에서 안 떠올라. 안 떠오르고 어느 게 시험에 떠오르냐면 떠오르는 것은요. 요강과 개같이 산정 이랄지 아니면 또 농담한 거. 뭐 사망 나왔으면 제 희망상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다시 노무현, 이명박 이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생각하면 되겠죠. 세액공제 있다 없다? 없다. 세액공제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예정신고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한다. 원래는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20% 가산세가 가산돼야 되는데
뒤에 있는 확정 신고하였으니까 50% 감면해져요. 그럼 이 말은 2대 때릴 거 1대 때리겠다. 10% 가산세 가산되는 겁니다. 이제 아는 것은 2대 때릴 거 1대 때린다. 그러면 가산세 있다 없다? 있죠. 있는 겁니다. 예정신고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하였으면 가산세 있다. 그런 일로서 나오게 되고 예정신고하였으면 뒤에 있는 확정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신고를 2번 했어요. 2번 했다는 것은 2개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 과세기간 내에 2개 팔았다고 했으면 끼리끼리에 대한 이유로서 합쳐줘야 돼요. 합쳐주자니까 확정신고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뒤에서 나오죠. 뒤에서 2번 확정신고. 먼저 분납까지 합시다. 분납에 대한 내용은 예정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신고도 가능하다. 왜? 분납이란 뜻은요. 분할 납부다. 국가 입장으로서는 징수하는 거죠. 징수하는 거니까 확정신고도 가능하고 예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에서 확정신고 기간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되고 그리고 가세 표현이 없거나 양도 차익이 제로이거나 결손금이 양도 차손입니다. 차이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다. 아까 했었죠. 신고하는 원인은요. 합쳐지니까. 그리고 밑에서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정신고 2회 이상 나오죠. 거기다 밑줄. 그리고 그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2회 이상 했을 때 합쳐야겠죠. 합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합치지 않았으면 뒤에 있는 확정신고는요. 한다. 확정신고 한다. 에다가 밑줄. 그리고 3번에서 분납. 물납 있다 없다.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이니까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물납이 없다. 하나 분납은 있어요. 분납으로서는 1천만 원 초과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에서 일부라는 금액에다가 동그라미.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하여 2개월 내에다가 밑줄.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알려줄게요. 문제 푸는 요령. 분납에 관한 내용이 문제였다고 하였으면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분납할 수 있냐 없냐를 봐요. 분납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보는 것으로서 일부적 금액이 맞는 것 틀린 거 보는 겁니다. 이거 문장 한번 고쳐볼게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초과하는 자는 전부를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틀려요. 일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일부적 금액이 맞는 것 틀린 거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부적 금액 산정에 대한 일로서 D페이지 보시면 기억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적 금액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300만 원이다. 그럼 분납할 수 있다 없다? 1천만 원 초과했죠? 분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일부적 금액 2천만 원 이하 됐으니까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인 300만 원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일부적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2천만 원 초과됐다면 그때는 50% 이하니까 2분지 1을 말합니다. 50% 이하에다가 밑줄 치고 이렇게 적으세요. 최대 2분지 1. 최대 2분지 1. 최대 2분지 1 금액이 일부적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일부적 금액은요. 2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2분지 1 금액인 1,500만 원.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과 확정신고까지 해드렸으니까 이제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 줄게요. 문제 연결하는데 문제 10분만 눈초리 보고 잘 알아 이제. 지금 이제 눈초리가 쉬고라고 하고 싶은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10분만 딱 하고 전심수 합시다. 됐습니까? 문제 풀어드릴게요. 어디를 풀어줄까요? 기출문제를 먼저 풀까요? 아니면 예성 풀까요? 기출문제요? 예. 기출문제집 161페이지에서 40번 문제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분할 납부 앞에는 양도소득세 옳은 것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옳은 것 문제 키 잡았죠? 거기에서 1번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 1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분납 신청입니다. 분납 신청에 대한 내용인데 분납은 현금 납부예요. 현금 납부는 국가가 지자체가 현금에 대해서 관리 적당한지 안 한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 내 신청입니다. 납부기한 내 신청. 끝난 후 10일 내 틀렸죠? 납부기한 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맨 밑에 해설 밑에다가 재산세의 물납 신청은 재산세의 물납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재산세 물납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하면서 전자에다가 동그라미. 재산세에서 물납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으로서 물납됩니다. 그것도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에요.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 신청하기 때문에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 관리 처분 가능한지 아닌지를 지자체가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땅에 대한 내용을 채권자로부터 받을까 안 받을까요? 쓸모없는 땅을 여러분들이 채권자이었을 때 채무자로부터 받을까요? 안 받죠. 똑같아요. 지자체 입장으로서도 쓸모없는 땅은 안 받거든요. 안 받으니까 그 부동산이 쓸모 있냐 없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겨서 신청받아야 당겨진 기간 동안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납에 대한 내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전자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납부 기한 10일 경과 후 신청은 어떨까요? 틀려요. 되겠습니까? 전자가 포인트죠. 전자에 잡고 그리고 분납은요. 납부 기한 내 신청. 똑같습니다. 2번 갑시다. 2번에서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일까요? 초과일까요? 초과. 이하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45일이다. 틀렸죠? 2개월. 여기서 비교하세요. 재산세는 3개월. 재산세는 3개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올해 개정된 게 재산세에서 개정됐죠. 2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됐습니다. 재산세 문제였으면 3개월. 종합부동산세 문제였으면요. 6개월. 양도소득세 문제였으면 2개월. 구별하시고요. 왜 제가 이렇게 구별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문제가 여기는 양도소득세 분납이죠. 양도소득세 분납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분납에 대한 종합적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물음표 앞에가 분납 되면서 앞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이렇게 하면 종합적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재산세는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요 6개월, 양도소득세는 2개월. 그 다음에 4번 분납은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적용된다. 틀렸죠? 예정신고도 적용이 된다.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갑시다.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자 3,600만 원이죠.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일부적 금액 2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일부적 금액은 2분지 1,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맞죠?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5번 되고, 그리고 41번 문제에서 보죠.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신고 납부, 앞에는 양도소득세. 문제 키 잡았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틀린 것. 먼저 선다 1번. 7월 31일까지 뒤에서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예정신고 기한에 관한 내용 문제예요. 기한에 관한 문제니까 이제 다시 문제 봐요. 문제 볼 때 분명히 양도일이 적어질 겁니다. 양도일에 대한 5월 15일. 거기서 5월에다가 2를 더해보세요. 7월. 그 달에 말이니까 7월 31일. 맞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하면 가산세 없다. 가산세 있다. 몇 프로? 10%. 2번이 틀린 답. 3번. 예정신고 경우 분납 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맞고요. 그리고 5번에서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한다. 납부 기한까지 신청한다. 맞죠? 왜? 분납이니까요. 재산세 물납은요. 앞으로 땡긴다. 납부 기한 10일 전. 분납은요. 납부 기한 내. 납부 기한 내니까 예정신고 기한까지죠. 그런 이유로서 맞고요. 답은 2번 됩니다. 42번까지만 풀게요.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신고 납부, 앞에 예정신고, 앞에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 납부 옳은 것. 1번 3월 20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 청산 경우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여기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예정신고 기한 물어본 거예요. 끝을 물어본 거죠. 끝에 대한 늘어서 볼 때 3월에다가 2를 더하니까 5월. 그 달에 말이니까 5월 31일까지. 틀렸죠? 2번 갑시다.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1,600만 원이니까 분납할 수 있죠. 두 번째 보는 거 일부 금액. 일부 600만 원이 맞는 것 같은 거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2천만 원 이하 됐으니까 1천만 원 초과된 금액 600만 원이 일부 금액으로서 맞죠? 답은 2번. 3번에서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있다. 그래서 꼭 분납 나오면 문제 푸는 요령이 맞춰야 돼요. 이거에 안 맞춰지면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혼동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 꼭 맞추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한다. 가야죠? 그 다음에 다시 5번에서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과세표현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아니한다. 과세표현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확정신고 한다.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2번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에 대한 내용은 식사하고 갑시다. 자, 이 시간이 1시 반이니까 2시 반부터 시작할게요.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면
너무 많이 하면 또 지겹다겠죠? 안 해요? 5시 반 안으로 뵐게요. 5시 반 안으로 하겠어요? 밖에 아니에요. 늦어도 5시 반 안에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